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on. 당원 투표 문제 관련해서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오늘 대선 특별당규 준비위원회에서 오늘 토론회가 있었어요. 오전에 당원 설명회죠. 뭐 토론회라기보다는 사실 뭐 당원들하고 토론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당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해서 민주당 경선 방식을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네요. 내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원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번에 조정을 했냐 하면은 지난 대선 때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제 경선이 잘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이제 서울 경선을 앞두고 서울 경선 때 국민 경선인단 개표를 3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국민 경선인단 투표를 3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1차, 2차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어. 50% 이상 득표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서울에서 서울 지역 당원 투표 결과와 3차 경선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었는데 당원 투표 결과까지도 이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었어. 이재명 대표가 뭐 50% 이상 득표를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이 승리를 하는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차 경선인단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뜬금없이 이낙연이 60%를 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했으면은 뭐 몇 표만 더 나왔으면은 한 몇천 표? 한 1000표, 2000표 정도만 더 나왔으면 이낙연이 결선 투표를 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영님, 짜파게티 먹자요. 짜왕인데 왜 짜파게티를 먹습니까? 짜왕이라는 제품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게 어떤 조직된 세력의 개입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신천지였던 거예요. 이거 신천지가 관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음모론? 하여튼 의혹이 있었어. 뭐 김어준 씨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신천지가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경선 결과가 뒤집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낙연이 불복을 하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대선에 패배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와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출발점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국민 경선인단 제도 자체가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으니 요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이제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민 경선인단을 모집하면은 그런 이제 불순한 세력들까지 국민 경선인단으로 등록을 해서 투표에 참여를 할 수 있으니 자, 여론조사를 하자 그러면은 특별당규 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면 충분해. 솔직히 저는 냉정하게 제가 평론가로서 볼 때는 지난번 대선 때 좀 위험하긴 했지만은 걔네들이 설령 관여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원들과 지지층의 8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의 지지율을 합쳐서 10%가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설령 국민 경선인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래도 경선 결과가 바뀌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 그죠? 특별당규 준비위원회에서는 그럼 여론조사 50%로 이번에 변화를 하자. 그죠? 개선을 하자. 그래서 요런 결정이 난 거예요. 물론 요건 뭐 뒤에 설명을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할 텐데 저도 이제 요 문자 오늘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카톡에서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이 문자 오셨죠? 특별당규 제정 권리당원 사전투표 안내. 그래서 최한욱 권리당원님 안녕하세요. 특별당규
제정을 위한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실시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링크 나와 있고, 예, 특별당규 내용 전문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중앙당에서 이렇게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하고 내일 모레에 걸쳐서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자, 그럼 어떻게 개정이 된 거냐? 예. 그게 전문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특별당규 전문, 그러니까 대선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한 규정이 전체가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사실 읽어보시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건 좀 당에서 한번 개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휴대폰으로 보기에 너무 힘들어. 그 링크 따라가가지고 그 깨알 같은 글씨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조목조목 읽어보시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작더라고. 그래서 너무 이게 형식적으로 좀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 특별 대선당규준비위원회 요거는 좀 제가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전문 규약 전문 특별당규 전문을 링크를 걸어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요약문을 좀 올려주셨어야 된다. 이번에 특별히 바뀌는 부분들이 뭐고 당원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요약문을 만들어서 올려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내용에 투표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 중요한 내용에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제대로 토론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뭐 그 당연당규 준비위원회에서 급하게 어제인가요? 어제 보도가 나왔어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으로 한다. 어제 이제 그런 입장이 발표가 됐고 오늘 오전에 무슨 당원 설명회 한다고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좀 설명을 한 거야. 예? 그리고 바로 내일 투표를 해요. 물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걸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면은 적어도 당원들이 무슨 내용이 바뀌는 건지는 일목요연하게 좀 볼 수 있게 그 정도 좀 당에서 월급 받으면 그 정도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대목만 이거 보세요.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방송에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지금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글씨가 작아. 이거 환장할 노릇이지. 제가 확대를 이제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확대를 해도 지금 글씨가 흐릿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우리 당원들은 이거 너무 힘들지. 그래서 이게 과거에 저는 관료주의적인 습성이 아직도 당에 많이 만연이 돼 있는 것 같아. 당직자들이 당원을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말로는 당원민주주의, 당원 중심의 정당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원들이 솔직히 당원투표 1년이면 몇 번을 합니까 우리가?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당원투표예요. 당원 전당원대회와 당원투표 이 두 가지가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당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도 없게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 되냐. 그리고 그 요약문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사실은 PPT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저는 민주당의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만. 이게 뭐 한 열 몇 장 될 거예요. 요런 정도 분량으로 열 몇 장 정도 되는 내용이고, 글자가 너무 작고, 또 그걸 여러분들이 또 다 아실 필요는 없어. 아주 일반적인 이제 선거, 세칙들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 규칙들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전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예.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예. 복돌이님 감사드립니다. 예.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가 여러분들 제일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50조, 예. 50조의 국민선거인단 투표.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선거인단 투표. 이렇게 제목이 달리니까 여러분들이, 야, 뭐 개정을 한다더니 국민선거인단으로 그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론조사를 국민선거인단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는 특별당규준비위원회에서 표현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또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과거의 국민선거인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인가? 이러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를 통한 뭐 국민선거인단 모집, 국민선거인단 투표,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선거인단 투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표현을 조정을 했어야 당원들이 이해하는데 헷갈리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난 거냐? 이거 너무 글씨가 많아가지고 이제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구성과 수를 감안해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심번호를 요청을 하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성, 연령, 지역, 할당, 분위를 따른다. 유권자 구성 기준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안심번호의 수는 100만 개로 한다. 그러니까 100만 개의 안심번호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단 선관위의 의결로 안심번호의 수를 달리할 수는 있다. 자, 이동 통신사별로 요청하는 안심번호의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동 통신사가 다수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 동일 가입자의 경우 한 개의 번호로 제공하도록 요청을 한다. 그래서 SKT 이건 아마 가입자 수로 비중을 정한 것 같죠? 그래서 SKT 50%, 그러니까 SKT에서 안심번호 50만 개를 받고, KT에서 30만 개를 받고, LG에서 20만 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안심번호를 받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전화 돌리는 거예요. 전화 돌려가지고 여론조사를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고요. 51조에 보시면은요, 국민선거인단 투표 방법은 강제적 ARS 투표, 그죠? 에 따라 실시를 하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강제적 ARS 투표는 2일간 총 5회에 걸쳐서 실시하되 투표일별 발신 횟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5번씩 전화 가는 거예요. 예? 강제적으로 전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이제 투표를 안 한 거죠. 전화를 받으면은 이제 여론조사처럼 응답을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 이런 의미고요. 48조 강제적 ARS 투표 6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 투표 발송 횟수에 따른 ARS 투표 발송에도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ARS 투표의 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강제적 ARS 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요 내용이 이제 핵심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이제 어쨌건 그 법조항이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게 좀 적혀져 있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당원 투표를 50% 반영을 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50% 반영을 해서 투표를 한다. 요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일 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 이걸 찬성을 해줘야 확정이 되는 거죠. 그 내일 찬성을 안 해. 과반 이상이 찬성을 안 했어. 그러면 원래대로 하든지 아니면 다시 특별당규준비위원회에서 다른 개정안을 올려야 되든지 이렇게 되는데 시간상 원래대로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국민경선인단 제도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하던 대로 가자 이렇게 투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원래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결과가 돼버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혹시나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해서 이재명 대표 그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거나 혹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상한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과거 국민경선인단 방식보다는 여론조사 50%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런 이제 외부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 저것도 뭐 개입하려면 전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이제 안심번호에 어떻게 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이상한 세력들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얘기고, 저 50대 50으로만 하면은 외부 세력이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이런 거고. 자, 역선택 방지 조항도 들어갔어요. 여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그 당규 내용에는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내용이 제가 다 캡처를 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만 했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뭐 국민의힘 지지자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당 지지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아니면 무당층인 경우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 방지 조항도 이미 들어간 상태예요. 그리고 뭐 아까 안심번호를 100만 개나 받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조작하고 뭐 손대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당 선관위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잖아. 우리 당 선관위는 우리가 저 이재명 지도부에서 다
임명한 성관인데 그것도 못 믿으면 우린 진짜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우리 성관이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명태균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또 그 명태균 또 이 명태균 트라우마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무슨 여론조사 나오면 이걸 막 임의로 막 조작을 해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당 성관위에서 다 관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뭐 장난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무슨 정치 브로커들이 뭘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성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찬성. 예. 이거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찬성을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예. 찬성을 안 할 사람은 자 이런 이거 아니고요. 네. 이 사람은 찬성을 안 하죠. 김동연 측 당원 50% 여론조사 50% 확정 때는 경선 불출마하겠다. 저 김동연 지지하시는 분들은 찬성하면 안 되지. 그죠? 김동연 씨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자. 김두관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던 대로 하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저희 지금 방송에 김동연, 김두관 지지자분들이 뭐 와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여나 제가 또 찬성하라고 그랬다고 나는 김동연을 지지하는데 그 찬성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반대. 그죠? 반대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삼김 지지자, 삼김 지지자들은 반대를 누르셔야 돼. 이것도 제가 막 떠드는 얘기 듣고 이게 여러분들이 유튜브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가 다 떠드는 얘기 듣고 찬성인가? 그래갖고 찬성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봉만사님 역선택 방지 조항에 윤석열 텐새끼 김건희 낙타줄리 해보라고 시키기 이것 꼭 넣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십자가 밟기 방식인 거죠. 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지자분들은 무조건 찬성. 그죠? 무조건 찬성인 거고, 삼김 지지자들은, 반대를 누르셔야 된다. 그래야 이제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또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김동연이 안 나온대요, 여러분. 김동연 나오는 거 짜증나잖아. 뭐 얼마 지지율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경기도나 잘 하지. 뭐 하러 나와가지고. 아니면 홍준표처럼 경기지사 그만두고 나오든지. 경기지사 그만두고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김동연이 여론조사 이번 당원당규가 찬성으로 통과가 되면은 경선에 출마를 안 한대요. 경선에 출마를 안 한대. 김동연이 안 한대잖아. 그래서 김동연은 도정에 좀 집중을 해라. 어차피 나와봐야 되지도 않는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김동연을 경기도로 돌려보낼 수 있는 일타쌍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내일 찬성을 누르시면은 김동연이 안 나온대. 그러니까 내일 찬성을 해주시면은 김동연이 안 나온대요. 그죠? 그러니까 김동연도 보내고 당원 당규도 개정하고. 그래서 김동연 싫어하시는 분들, 김동연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기도민 여러분들, 특히 경기도민 여러분들은 무조건 찬성. 그럼 김동연이 안 나온대. 이게 잘하면은 김두관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김두관도 안 나올 수도 있어. 지금 분위기가 이제 다들 반대예요. 김경수는 아직 뭐 출마 선언을 안 해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김두관, 김경수는 김두관, 김동연은 반대야. 그래갖고 우리가 이거 이번에 당원당규 개정을 해갖고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으로 하면은 김두관, 김경수가 불출마를 할 수 있어요. 출마를 안 해요. 그럼 아무도 안 나오면은 그냥 찬반 투표를 해야 돼. 그 여론조사도 안 해도 돼. 그러면 돈 굽고 좋지 뭐. 여론조사 돌리면 다 돈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사실상의 대선 후보 선출 투표예요. 제가 예측하기에는 사실상의 대선 후보 선출을 내일 하는 거야. 내일하고 내일 모레. 그래갖고 내일 모레 투표를 엄청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찬성을 해버리면은 김두관하고 김동연이 불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후보 등록을 안 해. 그리고 김경수도 둘 다 안 나오는데 내가 뭐하러 나가지? 이러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경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들이 찬성을 압도적으로 눌러주시면은 당원의 한 60% 이상 참여를 해가지고 내일 다 찬성을 한 90% 해줘 버리면은 김동연은 이제 불출마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안 나오고 김두관도 안 나올 수 있어. 따라서 그 김경수는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으니까 야 지금 나가봐야 욕만 먹겠다. 그래갖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 당원 경선이 없어질 수 있다. 답이 나온 거잖아요. 뭘 복잡하게 생각해. 뭐가 어떠니 머리 아프게 뭘 생각을 합니까? 김동연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답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김동연이 다 답을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이거. 정답은 찬성. 안 나온대잖아. 김동연 당원 50 여론조사 50으로 하면 안 나온대요. 그럼 정답을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이분이 아주 쪽집게 강사야. 쪽집게 정치 강사네요. 우리 김동연 지사가. 답이 나왔잖아. 이제 뭐 머리가 아파. 뭐 생각할 거 없어. 김동연이 반대면 우리는 무조건 찬성. 김두관이 반대면 우리는 무조건 찬성.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야, 이게 이제 저 이제 당원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는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제도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만 해도 사실 민주당 당원이 그때 10만도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정확히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요 기사를 한번 제가 옛날 기사긴 하지만 요런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2024년 이제 작년 기사예요. 작년 이제 당원 대회 앞두고 나왔던 기사입니다. 개딸이 아니라 개삼촌이다. 민주당 주류를 보니 50대가 20대의 2배다. 그러니까 50대의 당이에요. 여기는 우리 당이야 사실은. 뭐 개딸이니 뭐니 막 와가지고 큰 소리들 치는데 사실 이게 개저씨 당입니다. 뭐 개삼촌입니까 우리가? 여기 개저씨의 당이에요. 이거 짜증나 있는 50대 갱년기 아저씨들의 당이야. 민주당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한욱 TV 시청자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당원 숫자가 우리 50대 아저씨가 개저씨들이 무려 20대보다 5배가 많아요. 우리가 아닌 척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냥 젊은 애들 좀 들어오라고 가만히 있는 거지. 이 당은 우리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언제부터 이 당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알박기 해놓고 민주당에서 버텨온 세월이 20여 년이야. 20여 년입니다. 2002년에 국민 경선할 때 노무현 대통령 그 대선 후보 될 때 그때 이제 쓱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개저씨들이 50대 개저씨들이 쭉 밀고 들어와가지고 20년째 이 당에서 알박기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50대 개저씨 당이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라. 이 말씀을 그냥 나온 김에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경선 참여 권리당원이 작년 그러니까 당원대회 때요. 지금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작년 당원대회 할 때 245만 명이었어요. 권리당원이. 2008년 노무현 정부 때보다 무려 106배. 106배가 늘어났어요. 100배가 늘어나요. 100배가. 저기 보시면은 일반 당원이 500만 명. 아까 이제 권리당원 얘기 나온 거예요. 권리당원이 245만 명인데 일반 당원이 500만 명. 권리당원이 2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권리당원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당비 내고 당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이 250만이야. 지금은 한 300만 이제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당권은 없지만은 당적을 가지고 있는 일반 당원이 500만이에요. 우리가 인구가 5,500만? 뭐 한 6천만 가까이 뭐 좀 줄었을 거예요, 요즘에. 근데 5,500만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당원이 전체 인구의 10%가 넘어가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중국 공산당, 북한 조선노동당을 제외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원이 가장 많은 정당이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당을 제외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전 세계에서 민주당 당원의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10%가 넘어요. 10%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 보시면요.
그리고 당원 이제 추이를 한번 보실까요? 2021년에, 그러니까 대선 때죠. 대선 직후에 130만이었는데 2022년에 140만이 됐고요. 2023년에 245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2008년에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예요. 집권했을 때, 우리 당이 집권을 했을 때 당 권리당원 수가 23,233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계저씨들이 민주당에 이제 알박기를 시작했을 때가 당원 숫자가 23,233명. 오죽하면 한 자릿수까지 다 여기 나와. 무려 106배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106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좀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국민경선 제도가 도입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과 민심의 격차가 현저하게 컸기 때문이에요. 당원 숫자가 너무나 적었고 2만 명에 불과해서 우리가 2번이나 집권을 했어요. 그리고 2008년도니까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예요, 말기. 예. 근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참여정부 시절까지 10년을 집권을 했을 때야. 그 집권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당원 숫자가 불과 2만 3천 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때만 해도 민주당이 그들만의 리그야. 크게 두 축이죠. 민주당의 동교동계, 호남분들. 그 다음에 386 운동권들. 그냥 운동권과 호남의 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만의 리그에 민주당이 갇혀 있는 거야. 국민들에게 뭔가 공감을 얻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그죠?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민심과 당심의 격차가 현저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국민 경선 제도예요. 우리 당원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리고 과거에는 뭐 경선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었죠. 총재가 그냥 찍으면 그 사람이 그냥 대선 후보 되는 거였지.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당의 민주당의 민주화를 위해서 국민 경선인단을 최초로 도입을 했고, 그 결과 당신과 민심의 현저한 격차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뭐냐? 다 이인재 혹은 김근태가 대선 후보가 될 줄 알았어. 이른바 충청권 지역에 확장력이 있는 이인재가 되거나 아니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통으로 알려져 왔던 김근태 전 대표가 되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국민경선인단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됐겠죠. 이인재 아니면은 김근태가 됐겠지. 대선 승리를 생각했으면 이인재가 됐을 것이고요. 민주당의 정체성을 고려했으면 김근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경선인단 제도로 바꾸면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비주류였던, 그 당시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의 비주류였어요. 이재명 대표와 똑같았어. 변박의 장수였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 경선인단들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계저씨들이죠. 우리 50대, 지금 50대, 60대 분들이 대거 경선인단에 참여하면서 노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노풍이. 그래서 광주에서 노무현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결국은 노무현이 대선 후보까지 되는, 그걸 또 뒤집기 위해서 뭐 정몽주라고 후보 단일화 뭐 이런 걸 또 추진했던 분들이 당내에 있었죠. 그때 이제 김민석 의원이 거기 가담을 했다가 이른바 후단협에 가담을 했다가 지금까지도 이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당원 2만 명일 때는 민심과 당심의 격차가 컸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경선인단 제도라는 걸 했어야 돼. 그런데 지금 당원이 권리당원 250만 명, 일반 당원 500만 명이에요. 당원 숫자만 750만 명, 1000만 명에 가까워. 아니 근데 1000만 명에 가까운 당원은 50%를 반영을 하고, 국민경선인단 모집하면 100만 명, 150만 명 정도 모집이 됩니다. 그럼 750만 명이 투표수가 절반, 50%고 우리 당에 아무런 그
관여도 하지 않는 사람들 150만 명이 50% 지분을 차지하나요? 그러니까 750만 명의 지분이 50%고 국민 경선인단을 모집해봐야 100만에서 한 150만 정도 될 텐데 150만의 투표 비중이 50%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전당대회에 있었던 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 문제, 이 문제가 또 발생을 한 거예요. 750만 명은 50%가 반영이 됐는데 150만 명, 그것도 그냥 우리 당과 아무 무관한 사람들이 50%가 반영을 하면 표에 불균형이 발생을 하잖아요. 비등가성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야. 750만 명의 표의 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당원 숫자가 150만이 넘는 시점부터, 100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사실 국민 경선 제도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려 750만, 전체 국민의 10%가 넘는 샘플을 우리 당이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뭐하러 국민 경선인 제도를 합니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에 국민 경선 제도가 도입했을 때는 750만이 아닌가요? 500만 명의 권리당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건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500만 명이지, 그죠? 그냥 500대 150이라고 치자고. 500대 150이 50대 50인 상황이잖아. 그래서 우리 전체 국민의 10% 정도가 이미 당원이 된 상황에서 과연 국민경선 제도를 도입하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야. 이제 소멸이 됐다라는 거야.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니 불리하니 이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당원 표의 가치가 비당원 표의 가치보다 낮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대1이 돼버린 거야. 일반인들, 그러니까 국민참여인단의 표의 가치는 3이고, 우리, 그러니까 5대1로 칩시다. 그죠? 경선인단을 100만인으로 치고 계산하기 쉽게 제가, 수학이 약하니까. 국민경선인단이 100만 명이 참여한다라고 보면은 당원 숫자가 500만이 됐기 때문에 자, 일반 국민참여 경선인단의 표의 가치는 5가 되는 거고요. 우리 당원의 표의 가치는 1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1이.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 그리고 무려 500만이나 되는 당원이 있는 정당이 과연 국민 참여 선거 참여 인단을 모집을 해서 선거 열기를 띄운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저는 이제 뭐 갑자기 조기 대선이 돼서 이 문제를 충분히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가 이제 부족하긴 했지만은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이 이 경선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단계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츰 뭐 여론조사를 전혀 반영을 하지 말자, 뭐 저는 이런 뜻은 아닌데 일반 국민들 비당원들의 어떤 의사도 우리 그죠? 당내 선거에 뭐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등가성을 유지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국민의 10%가 당원이 된 조건에서 궁극적으로는 진성당원제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진성당원제로 가야 된다. 무슨 뜻이냐? 당원들이 당의 대선 후보건 당대표건 국회의원인들이건 당원들이 선출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국민들의 평가는 선거 본선에 나가서 받는 거예요.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후보를 공천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은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인물을 공직에 내보낼 권리가 있어. 그래야 민주당이 자기의 색깔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진짜 100년 정당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권리당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자, 민주당의 당 운영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 당비 얼마나 합니까? 1,000원 내고도 당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최소 1,000원을 못 내가지고 당원이 되기 어려운 정도의 경제적 상황에 있는 분들은 없잖아. 1년이면 12,000원 내는데 밥 한 끼 굶으면은 민주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뭐 웬만한 식당 가면 다 10,000원 이상 넘어가잖아. 당원 숫자가 적을 때 뭐 10만도 안 되는 이런 정당이 진성 당원제로 가고 이러면은 진짜 당신과 민심의 격차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근데 전체 당원 숫자가 국민의 10%가 넘어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가장 큰 정당이 어떻게 당신과 민심의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이번에 아마 그게 확인되리라고 보는데 당원 투표 결과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투표를 못하는 겁니다. 당원 투표 결과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일치할 거라고 봐요. 일치할 거라고 보고, 이것도 여론조사도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심번호 100만 개를 수집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겠다 당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당원이 500만이야 500만. 근데 안심번호 100만 개를 임의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 당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느 정도 숫자가 들어갈까요? 제가 이걸 확률적으로 지금 뭐 수학적으로 따져보기 좀 힘든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2번 투표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당원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 그게 방법이 있습니까? 당원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당원들은 이제 가서 투표를 했어. 근데 여론조사가 또 와 나한테. 그 당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래요. 저 같으면. 이러면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비민주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당원 숫자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지, 우리 당원들은. 그냥 뭐 일반인들은 잘 여론조사 답변도 안 하는데, 뭐 전화, 여러분들이나 우리 차영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전화 오면 그냥 무조건 응답하지. 당에서 지금 경선 뭐 전화 돌린다고 그러면은 사실 당원 비중이, 응답한 사람들 중에 당원 비중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면은 2번 투표하는 사람, 중복 투표가 되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을 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민주적인 건가? 이렇게 하면은 그 의미가 있어요, 여론조사 하는 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다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 이건 제도적 허점이에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저는 대통령이 되고 다음 당대표가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정도 당원 규모면, 지금 제가 아까 당원 숫자 500만이다, 250만, 일반 당원까지 이제 하면 500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650만이다라는 제가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요. 이번에 응원봉, 비체혁명 과정에서 또 입당하신 분들이 많을 거야, 아마. 특히 이재명 대표를 아끼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의 지금 50%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잖아요. 그럼 50%면은 1,500만? 1,700만, 800만 될 거예요. 거의 2,000만 가까운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 숫자 더 늘어날 거다. 근데 지금 한 650만 정도 됐다고 하니까 대선 할 때쯤에 되면은 뭐 한 70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7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당원 숫자가. 어마어마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민심과 당심이 하나가 돼 있는 당이 됐다, 이제. 그래서 이번에 뭐 경선 결과 따져보면은 당원 투표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거의 일치할 겁니다. 뭐 이재명 85, 당원 투표에서는 85%,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서는 80%, 뭐 요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우리 당원이 더 중심되는
이런 정당으로 민주당이 이제 혁신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게 이제 우리의 제도적 개선 방향이다. 그래서 뭐 지금 얘기가 이야기의 이제 출발은 이런 말이 나온 출발점은 이제 그 불순한 세력들이 경선에 개입을 해서 뭔가 결과를 왜곡할 이런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뭐 우리 당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민주당의 당원 숫자가 아주 매우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뭐 현저히 낮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앞으로 당원들의 어떤 역할을 높이는 권리를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민주당의 당 운영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